네. 어른들을 위한 지식 채널 Y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 두 번째 방송 이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무려 6분의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신포괄 수가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신포괄 수가제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 청원권인데요. 이미 20만 명을 넘어 청와대에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자, 이 사진은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죠. 피켓을 보니까 30만원 하던 항암제가 600만원 웬 말이냐. 암 환자 생명권 무시하는 신포괄 수가제 개정 반대한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사진만 봐도 정부에서 그동안 건강보험에 적용되던 항암약품에 대해서 보험 적용을 안 해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암 환자들이 반대하는 이 신포괄 수가제 개정 도대체 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 지불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행위별 수가제, 두 번째가 포괄 수가제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개별 행위, 약제, 치료 재료 이것에 대해서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주 쪼개서 비용을 청구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행위별 비용이 각자 지급되니까 과잉 진료가 생기고 진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포괄 수가제를 도입했는데요. 진료 내용이 유사한 환자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치질 환자가 있다. 그러면 치질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금액 안에서 이 진료비를 해결해라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소 진료하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와 이 포괄 수가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신포괄 수가제를 도입했습니다. 네, 이 신포괄 수가제는 아직 대한민국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2년 현재 전국의 98곳의 의료기관에서 이거를 지금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들 중에서 항암제 특히 2군 항암제에 대해서 그동안 급여 적용을 해왔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에 적용하지 않아서 비급여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암 환자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뭐 2군 항암제는 뭐고 또 그러면 1군 항암제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1군 항암제와 2군 항암제 이렇게 두 개로 항암제는 분리가 되는데요. 오랫동안 사용 경험이 축적된 약제를 보통 기본 베이스로 하는 1군 항암제라고 한다고 그러고요. 2군 항암제는 최근에 이렇게 개발된 신약들 이런 항암제를 2군 항암제라고 하고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표적 항암제,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등이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는 바로 암 부위에다가 집중적으로 이 약제가 투입돼 갖고 그 부분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고요.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면역 항암제는 면역 능력을 더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와 결어가지고 그 면역 성분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항암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2군 항암제들은 구토나 그 다음에 탈모 같은 그러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암 환자들은 기존 화학 항암제보다는 이전 표적 항암제 치료를 선호했는데요. 문제는 신포괄 수가제를 시범사업하는 병원에서는 이 2군 항암제를 급여 적용을 해주고 우리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병원에서는 비급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고 정부에서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예
이군 항암제를 다 비급여 처리하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암 환자들이 강력한 저항을 했고 투쟁을 했습니다. 이 투쟁에 부딪히자 정부에서는 또 궁여지책으로 그렇다면은 기존에 치료를 받던 환자들 같은 경우는 5% 정도의 본인 부담금만 내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새롭게 발병하는 암 환자들, 그리고 기존에 1군 항암제를 치료를 받다가 더 이상 그 항암제로는 안 되는 상황이 와서 2군 항암제를 맞아야 되는 그런 암 환자들에게는 비급여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비급여가 되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방암 치료에 적용되는 캐사일라주의 경우는 월 치료 비용이 510만원, 연간 6,200만원이 든답니다. 어마어마하죠? 폐암 치료에 이용되는 젤리코 켈리의 경우 월 치료 비용이 690만원 가까이 되고, 대장암 치료 목적의 스타바 가정은 월 치료 비용이 756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면역 항암제들은 이거 더 비싸서요. 월 치료 비용이 1000만원, 1300만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방암 치료제인 퍼제타의 경우 1회당 25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3기 환자의 경우 18번을 투약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그 치료 비용만, 그 투약 비용만 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신문기사를 한번 보세요. 어떤 유튜버가 호소를 했습니다. 내가 자궁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3주에 30만원 들던 비용이 570만원으로 19배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눈물 어린 사연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가 또 적용이 되면요, 지금 항암제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 사용되던 신약에도 이렇게 적용돼서 치료하게 돼서 비급여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골다공증을 형성하고 있는 촉진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증 고가 의약품의 급여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급여화가 되기 전까지는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 또 신약들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존 환자 중 화학 항암제를 쓰다가 표적 항암제로 돌아서야 하는 환자들, 엄청난 부담을 감당하면서 이 항암제를 써야겠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암 환자 수가 어떻습니까? 연도별로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143만 명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 2020년도에 170만 명으로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효과 높은 항암제에 대한 요구는 더 강해질 거라고 보입니다. 정부에서 형평성만 주장하면서 2군 항암제를 다 비급여 처리할 게 아니라 2군 항암제의 필요성을 살피고 기존 암 환자뿐만 아니라 신규 환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치료비가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다? 참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아무쪼록 보건의료 당국의 전환적 사고를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을 위한 지식 채널 Y, 오늘 수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